투 펜타클의 양자 얽힘 구조 분리 불가능한 두 힘의 운용학. 하나. 왜 양자 얽힘인가? 은유를 넘어서 투 펜타클을 균형의 카드나 멀티태스킹으로 읽는 것은 이 카드의 표면만을 본 것이다. 이 카드의 진짜 정보는 인물의 자세나 저글링에 있지 않다. 투 펜타클을 감싸고 있는 메비우스 띠, 즉 무한대 기호에 있다. 무한대 기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위상학적으로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구조, 다시 말해 분리 불가능성의 상징이다. 메비우스 띠 위에서는 왼쪽이라고 부른 지점이 한 바퀴 돌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라고 부른 지점이 한 바퀴 돌면 다시 왼쪽이 된다. 그러므로 이 카드의 투 펜타클은 두 개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하나의 띠 위에 찍힌 두 개의 좌표일 뿐이다. 여기서 양자 얽힘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온다. 양자역학에서 얽힌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시 결정된다. 고전 물리학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국소적 상관관계다. 투 펜타클은 이와 같은 구조를 시각화한다. 왼쪽 펜타클의 상태가 바뀌면 오른쪽 펜타클의 상태도 즉시 바뀐다. 인과가 아니라 공명이다. 먼저와 나중이 아니라 동시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양자 얽힘을 점술 해석에 끌어오는 것은 물리학을 참칭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분리된 변수의 사고라는 근대적 습관을 해체하기 위한 상징적 도구로 양자 얽힘을 쓰는 것이다. 근대 점술은 여전히 뉴턴적 세계관 안에 있다. 원인과 결과, 주체와 객체, 질문자와 답을 선형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보병공 시대의 점술 언어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투 펜타클은 이 패러다임 전환의 아이콘이다. 둘. 메비우스 띠의 위상학. 왜 두 힘은 분리될 수 없는가? 카드를 자세히 보라. 인물은 투 펜타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 펜타클이 만드는 회로 안에 들어가 있다. 인물의 손은 회로의 접점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 카드의 진짜 주체는 인물이 아니라 회로 그 자체다. 이 통찰이 결정적이다. 왼쪽과 오른쪽 펜타클에 어떤 카드가 놓이든 그 카드들은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 같은 회로의 두 좌표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석의 질문이 달라진다. 종래의 질문, 왼쪽 카드는 무엇을 뜻하고 오른쪽 카드는 무엇을 뜻하는가? 새로운 질문, 이 두 카드가 하나의 회로 위에 놓였을 때 그 회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전자는 분석이고 후자는 역학이다. 전자는 고정된 의미를 찾고 후자는 움직이는 관계를 읽는다. 보병공 시대의 점술 언어는 후자를 요구한다. 셋. 3권 분립의 얽힘. 정의 카드와 데스 카드. 자네가 든 예, 왼쪽에 정의 카드 저스터스, 오른쪽에 데스 카드 데스가 놓인 경우 이것을 3권 분립 구조로 풀어보자. 정의 카드의 에너지는 법원의 힘이다. 판단하고 저울에 달고 정당성을 묻고 절차를 존중한다. 정의는 본질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힘이다. 모든 사안을 심리하고 숙고하고 판례를 비교한다. 정의의 시간은 느리고 깊다. 데스 카드의 에너지는 행정부의 집행력이다. 단절하고 폐지하고 제거하고 전환한다. 데스는 본질적으로 속도를 내는 힘이다.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을 세운다. 데스의 시간은 빠르고 날카롭다. 이 두 힘이 E of PNTACLES의 회로 위에 놓이면 다음과 같은 양자적 보상 관계가 발동한다. 정의가 강해지면 데스는 약해진다. 모든 행정적 결단이 사법적 검토를 기다려야 한다면 집행은 지연된다. 개혁은 판결을 기다리다 때를 놓친다. 낡은 시스템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된다. 이것이 형식주의의 함정이다. 모든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만 아무것도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 데스가 강해지면 정의는 약해진다. 집행 권력이 과감하게 구조를 바꾸면 속도는 나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적법성이 무시되고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이 생략된다. 이것이 숙청의 함정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부정의를 낳는다. 따라서 E of PNTACLES의 회로는 정의와 데스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의가 완승하면 시스템은 굳고 데스가 완승하면 시스템은 폭주한다. 회로의 건강은 두 힘의 동적 긴장에 달려있다. 이것이 3권 분립의 양자적 본질이다. 법원과 행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하나의 헌법적 회로 위에 놓인 두 좌표다. 한쪽의 과잉은 즉시 다른 쪽의 결핍을 부른다. 그리고 그 결핍은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작용을 부른다. 넷. 채용론과의 접속. 동아시아적 얽힘의 언어. 여기서 잠시 한국의 전통 사유로 돌아가 보자. 채용론은 이미 이 양자적 얽힘을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채는 본체, 구조, 원리다. 정의 카드의 속성이다. 용은 작용, 운용, 집행이다. 데스 카드의 속성이다.
채 없는 용은 뿌리 없는 행동이고 용 없는 채는 현실화되지 않는 원리다. 그러므로 채와 용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이면이다. 채가 강해지면 용은 정태적으로 되고 용이 강해지면 채는 공허해진다. 이것이 양자 얽힘의 동아시아적 판본이다. 이 어브 PNTACLES는 서양 오컬트의 언어로 채용론을 다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메비우스 띠는 채용이 하나의 회로 위에 있음을 시각화한 것이고 두 펜타클의 저글링은 채용이 고정되지 않고 서로에게 흘러들어감을 보여준다. 사주명리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한다. 원국은 채이고 대운과 세우는 용이다. 원국이 아무리 정연해도 운에서 데스의 에너지가 오면 구조는 흔들린다. 반대로 운이 아무리 변화를 몰아와도 원국의 정의 구조가 강하면 변화는 합법적 절차적 방식으로만 일어난다. 원국이 채이고 운이 용이지만 용이 채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것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동정변화의 얽힘이다. 5. 얽힘의 다른 회로들 6가지 사례. 투 펜타클의 회로 위에는 어떤 두 카드든 놓을 수 있다. 각 조합은 고유한 역학을 만든다. 6가지 사례를 치밀하게 보자. 사례 1. 황제 탑. 황제 더 엠퍼어는 질서, 통제, 구조화의 힘이다. 탑 더 타워는 붕괴, 해방, 강제적 전환의 힘이다. 이 회로의 작동 황제의 통제가 강해질수록 억압된 에너지가 탑의 기초에 축적된다. 질서가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 탑의 붕괴가 가장 임박한 순간이다. 반대로 탑이 너무 자주 무너지면 황제는 극단적 통제로 반응한다. 통제와 붕괴는 서로를 먹고 자란다. 현실 적용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주기적 혁명. 완벽주의자가 어느 날 겪는 번아웃, 감정을 오래 눌렀던 사람의 돌발적 폭발. 모두 이 회로의 작동이다. 사례 2. 연인 악마. 연인 더 러버즈는 선택과 자발적 결합의 힘이다. 악마 더 데벌은 욕망과 강제적 구속의 힘이다. 이 회로의 작동 사랑이 깊어지면 집착도 함께 자란다.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는 갈망은 언제든 상대를 소유하려는 악마의 목소리로 전환된다. 반대로 악마의 구속을 끊으려 하면 연인의 자발성도 함께 흔들린다. 자유와 결합은 하나의 회로 위에 있다. 현실 적용 운명적 사랑일수록 질투가 강하다. 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결합의 증거가 언제든 구속의 도구로 바뀐다. 진짜 사랑은 악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사랑의 얼굴을 하지 않도록 식별하는 것이다. 사례 3. 마법사 은둔자. 마법사 더 머지션는 표현, 실행, 시작의 힘이다. 은둔자 더 험없는 침묵, 성찰, 내면 탐구의 힘이다. 이 회로의 작동 외부 실행이 많아질수록 내면의 깊이는 얕아진다. 그러나 은둔이 길어질수록 창조의 물질적 현현은 지연된다. 창조력과 성찰은 서로를 부정하면서 서로를 요구한다. 현실 적용 생산성에 몰두한 창작자가 어느 순간 그를 잃는 것, 오랜 수행자가 세상에 돌아왔을 때 현실 감각을 잃은 것, 모두 한쪽 펜타클이 너무 올라간 결과다. 사례 4. 별달. 별더 스타은 희망, 치유, 맑은 비전의 힘이다. 달더문은 무의식, 불안, 환영의 힘이다. 이 회로의 작동 지나친 긍정은 무의식의 어둠을 부정하는 방어기제가 된다. 별의 희망이 얄팍해질수록 달의 불안은 커진다. 그러나 달의 혼돈에만 매몰되면 별의 방향성을 잃는다. 치유는 어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별자리를 읽는 것이다. 현실 적용 영성 업계에서 흔히 보이는 타크식 POSITIVITY의 함정. 밝은 말만 하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의 그림자가 비대하다. 사례 5. 태양 심판. 태양 더 선은 생명력, 성취, 드러남의 힘이다. 심판 저지먼트는 소명, 각성, 부름의 힘이다. 이 회로의 작동 성취가 커질수록 소명의 책임도 커진다. 그러나 소명을 외면하면 태양의 기쁨은 공허한 자기만족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소명에만 매달리면 태양의 구체적 현현은 사라진다. 부름은 성취를 통해 현실화되고 성취는 부름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 현실 적용 크게 성공했지만 허무한 사람, 소명만 말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둘 다 이 회로의 한쪽 극단에 서 있다. 사례 6. 여사제 전차. 여사제 더 하이 프리스터스는 직관, 수용성, 내적 알매의 힘이다. 전차 더 체리 얻는 의지, 돌파, 방향성의 힘이다. 이 회로의 작동 직관이 강해지면 행동의 결단력이 약해진다. 돌파가 강해지면 내면의 신호를 읽는 감각이 둔해진다. 암과암은 서로의 기반이지만 서로의 방해이기도 하다. 현실 적용 직관은 뛰어난데 실행이 없는 영성과 추진력은 강한데 방향이 틀린 사업가. 두 펜타클은 함께 굴러야 한다. 6. 융 심리학 자아 그림자 아니마의 3중회로. 이 어브 PNTACLES의 얽힘을 융 분석 심리학으로 확장하면 이 카드는 개성화 과정의 역학도가 된다. 카드의 인물이 자아이고다.
자아는 투 펜타클을 운용하지만 펜타클을 만드는 자는 아니다. 자아는 회로의 운영자일 뿐 회로의 저자는 아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자아는 중심이 아니다의 의미다. 왼쪽 펜타클은 자아가 동일시한 의식 즉 페르소나 방향이다. 오른쪽 펜타클은 자아가 거부하여 무의식에 밀어넣은 그림자 방향이다. 여기서 양자적 얽힘이 발동한다. 자아가 왼쪽 펜타클 도덕적 자아, 사회적 역할을 올리면 오른쪽 펜타클 그림자는 즉시 무의식에서 무게를 키운다. 의식의 선이 강해질수록 무의식의 악이 강해진다. 이것은 도덕적 역설이 아니라 심리적 물리학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니마 아니무스가 개입한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그림자와 다른 층위의 무의식이다. 그림자가 같은 성에 부정된 나라면 아니마 아니무스는 반대 성의 형태로 드러나는 내 안의 타자성이다. 중요한 것은 아니마 아니무스가 종종 그림자의 운반체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억압된 분노 그림자가 특정 이성에게 투사되면서 운명적 사랑 또는 파괴적 집착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아니마 아니무스는 관계의 얼굴이고 그림자는 에너지의 연료다. 따라서 E of Pentacles 위에 놓인 두 카드가 관계를 암시할 때 해석자는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이 관계는 아니마 아니무스의 건강한 투사인가 아니면 그림자의 방출 통로인가? 상대방은 나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의 억압을 대신 표현하는 존재인가? 이 관계의 리듬이 자아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자아를 무의식의 도구로 전락시키는가? 이 질문들이 투 펜타클의 깊은 리딩이다. 7. 관찰자의 문제. 펜타클을 들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문제는 결정적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을 변화시킨다. E of Pentakles의 해석에서도 같다. 카드의 인물은 단순히 두 힘을 저글링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다. 그의 리듬이 회로의 작동을 결정한다. 같은 두 펜타클이라도 저글링하는 사람의 속도 호흡 중심점에 따라 회로는 다르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카드 앞에 선 질문자에게 해석자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두 힘을 다루는 당신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빠른 저글링을 한다. 두 힘 사이를 급하게 오간다. 이 경우 회로는 과열된다. 어떤 사람은 편향된 저글링을 한다. 한쪽 펜타클을 계속 위에 두려 한다. 이 경우 회로는 기울어진다. 어떤 사람은 고정된 저글링을 한다. 두 펜타클을 정지시키려 한다. 이 경우 회로는 죽는다. 투 펜타클은 움직여야만 균형이 유지되는 카드다. 정지는 곧 붕괴다. 어떤 사람은 호흡이 있는 저글링을 한다. 두 힘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읽고 밀 때 밀고 당길 때 당긴다. 이 경우 회로는 살아 숨쉰다. 이것이 보병공 시대의 점술 언어가 말하는 유동적 치성 플루어드 인텔러전스이다.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변수들의 얽힘을 읽고 리듬으로 반응하는 지성. 8. 보병공 시대의 운용 원리 분리에서 연결로 물병자리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은 정확히 이 카드가 말하는 지점에 있다. 물고기 자리 시대의 인식론은 분리와 대립의 논리였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체제와 개인. 이 분리는 유용했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보병공 시대는 이 분리를 해체한다. 선과 악은 하나의 회로 위에 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정의한다.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를 호출한다. 체제와 개인은 서로를 구성한다. 모든 대립은 사실 얽힘이었다. 이것이 보병공 시대의 근본 명제다. E of Pentakles는 이 명제의 가장 간결한 그림이다. 두 개의 펜타클, 하나의 띠, 둘이면서 하나인 구조.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된 회로. 이것이 새 시대의 점술 언어가 보여줘야 할 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카드를 만날 때 해석자는 둘 중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선택의 언어는 분리의 언어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두 힘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하나를 제거하려 할수록 다른 하나가 왜곡됩니다. 제거가 아니라 운용이 답입니다. 승패가 아니라 조율이 답입니다. 이것이 보병공 시대 점술의 윤리다. 사유 질문. 자네가 지금 투 펜타클의 회로 앞에 서 있다고 하자. 다음을 깊이 자문해보게. 첫째, 지금 내가 위로 올리고 있는 펜타클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무게가 낮아지고 있는 반대쪽 펜타클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옳다고 여겨 강화하고 있는 힘이 사실은 반대편이 어떤 힘을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 힘이 사실은 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보상장치는 아닌가? 넷째, 나는 두 힘 사이를 움직이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가? 다섯째, 이 회로의 주체는 정말 나자아인가? 아니면 회로 자체가 나를 통해 자신을 운용하고 있는가? 매즘 얽힘의 지혜. 투 펜타클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다.
제거하지 말고 운용하라. 승패로 읽지 말고 리듬으로 읽어라. 정지된 균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균형을 지향하라. 두 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 법원과 행정부,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체와 용, 정의와 데스. 이 모든 쌍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한다. 분리되어 보이는 모든 것은 얽혀있다. 그리고 얽혀있는 모든 것은 함께 춤춘다. 이것이 보병공 시대의 오컬트 언어가 복원해야 할 세계의 본래 모습이다. 피크닉 신 영어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